자, 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팝콘 치킨 준비됐습니까?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재밌어요. 중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재밌어. 중국 축구는 정말 진짜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아. 할 얘기도 많고 재밌습니다. 근데 2026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요번에는 중국이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나라도 돈 많이 썼고 기업들도 돈 엄청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요번에는 48강까지 있었잖아. 48팀. 원래는 32강부터 시작이었는데 48팀이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못 들어갔어. 심지어 피파에서도 중국을 들어오게 하게끔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물론 뭐 대놓고 뭐 뒷문을 열어준 건 아니야. 하지만 이 48팀까지 늘리는 거 그 누구 때문에 늘렸겠어? 중국이야. 솔직히 그 48팀까지 그 늘리는 거 진짜 그 중국 한 팀 때문에 늘렸다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얘기가 다 나와요. 중국 축구는 저번에 했던 얘기 아닌가? 오늘은 2026 월드컵 버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자.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가 됐고요. 아시아 몫이 일단 크게 늘었어요.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나왔냐?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이야말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중국이 본선 진출했거든요. 2002년 이후로 월드컵을 복귀하는 해다. 그냥 이미 난리 났었어. 월드컵 이번에 48개국으로 확대된다. 그때부터 중국은 이미 난리 났었어. 야, 2002년 이후 2026년 중국 월드컵 복귀한다. 난리 났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일본, 호주, 사우디, 인도네시아, 바레인과 같은 조에 들어갔고, 일단 중국이 결정적으로 중국 이거 탈락이구나 라고 했던 경기가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에서 여러분들 1대0으로 중국이 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뭐 딴 나라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물론 뭐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축구 실력은 강팀은 아니야. 그리고 중국이 인도네시아랑 했을 때 실력적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이겨야 되는 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평가가 돼 있었어. 그런 식으로. 근데 인도네시아한테까지 지면서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호주, 사우디 같은 이 상위권 팀에게는 밀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죠. 근데 인도네시아랑 바레인 같은 이런 중국이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나라들한테 다 지면서 이제 그냥 이번에도 2026년 월드컵은 중국이랑 별 볼 일이 없어졌죠. 자, 3차 예선 막판에 일본, 사우디, 호주, 인도네시아에게 연달아 패배를 했고, 그때 이제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뜹니다. 중국이 48개국 확대 덕분에 기대가 컸지만 이 연패로 조기 탈락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졌느냐? 이건 일단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번 봅시다. 뭐 중국에서 나온 분석이야. 참고하고 보세요. 자, 일단 그래도 꽤 냉정합니다. 꽤 냉정해요. 첫 번째, 골을 못 넣어. 야, 이게 제일 치명적이야. 야,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못 넣어요. 중국은 예선에서 뭐 압박이나 점유율을 이런 걸 가져가는 시간이 있어도 마무리가 약해. 호주전에서도 뭐 후반에는 압박을 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중국에서 그 감독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외국인 감독 엄청 몸값 비싼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비 집중력이 너무 약해요. 강팀에게 무너지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인도네시아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페널티킥을 내주는 식의 실수가 반복이 됩니다. 월드컵 예선은 한 경기 실수가 바로 탈락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화 선수 효과가 기대보다 너무 작았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브라질계 선수 등 귀화 자원을 활용했지만 팀 전체 수준을 바꿀 정도의 폭발력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은 이런 걸로 이미 돈을 많이 썼습니다. 선수, 용병들, 그 다음에 뭐 감독, 뭐 이런 걸로 이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의 슈퍼리그 거품이 꺼진 뒤에 대표팀의 기반도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예전에는 돈으로 외국인 선수와 스타 감독을 불러와서 리그를 키우려고 했지만
그게 유소년 전술 지도자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했죠. 리그의 돈은 컸지만 대표팀의 기본기는 안 커졌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아시아 축구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 일본, 호주, 이란 이런 나라들은 계속 강해졌고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인도네시아 같은 팀들이 치고 올라오기까지 했어. 실제로 이번 2026 월드컵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이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죠.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 축구의 문제는 운이 없었다가 절대 아니에요. 인구 14억에 돈도 많고 국가 차원에서 축구 굵기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축구 굵기 누가 외치는지 알아요? 시진핑이 직접 외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늘어난 판에서조차 아시아 중위권 경쟁을 못 뚫었다라는 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팩트야. 월드컵 문이 2배로 넓어졌는데도 중국은 못 들어간 거예요. 일본한테 진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도네시아한테까지 밀리는 중국 팀이 그게 문제다라는 게 중국에서 분석가들이 내놓은 분석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 분석이면 꽤 날카로워요. 맞잖아. 꽤 날카롭고 꽤 뭐라 해야 될까? 꽤 현실적인 분석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많이 빠져 있죠. 예를 들면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기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 그것을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중국 언론들이 직접 얘기하기 껄끄러워하니까 그럼 제가 대신 얘기해드릴게요. 요 앞에 거는 방송용 중국 언론에서 유통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국제적으로 다루는 중국의 축구의 문제들.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 2026년 중국이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때려 발랐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런 것들 다뤄주는 데 없었죠. 자, 일단 중국 나라 정부에서 대표팀 축구계에 쓴 돈이 일단 뭐냐? 중국 축구협회와 클럽들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귀화 선수 활용, 외국인 감독 선임, 대표팀 훈련과 원정 지원에 일단 여기서 일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나라를 봐도 물론 뭐 감독 정도는 유명한 감독을 영입할 수 있겠지만 선수까지 국적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국적을 안 받아주는 나라야.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중국은 이민을 안 받아요. 근데 그것까지 깨가면서 브라질 애들 중국 국적 줘가면서 그러면서 귀화 자원, 귀화 용병들을 대표팀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목표가 뭐였냐? 48개국 체제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조에서 4위에 들어가자. 48강 안에는 들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중국 축구 비리에서 다뤘던 내용, 그런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어떤 시기냐면 중국이 이미 약간 좀 슈퍼리그의 거품이 좀 꺼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축구계가 한번 뒤집어졌던 상황이에요. 정말 중국 축구협회의 대빵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그 대빵 여러분들 무기징역 나왔어요. 2026년에 나왔어. 나도 이 자료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그 리티에 감독 몇 년 나왔는지 알아요? 20년 나왔어요. 감옥에 20년 썩는 거야.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감도 안 오죠. 제가 그거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보시면 되고. 아무튼 중국 축구계가 한번 뒤집힌 상황이야. 진짜 비리 척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뒷돈 먹은 애들 다 잡아내고 말도 안 되게 들어온 백으로 들어온 축구 선수들 다 갈아엎고 막 중국 축구계가 이미 한번 좀 이렇게 물갈이가 된 상황에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2026년 월드컵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축구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야 이거는 그냥 뭐 동네 아저씨 동아리가 가도 이거만큼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국은 지금 이 선수 여기 축구 시스템 축구 업계가 싹 물갈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면 중국이 아무리 거액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중국은 이번에 예선 탈락 뒤 이반코비치 감독, 중국 감독 누군지는 몰라요. 오늘 알았어. 관심이 없으니까.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을 했대요. 경질을 하고 조 5위로 끝났대. 그러니까 못 올라왔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중국 나라에서 투입한 거고,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 진짜 여러분들 나라에서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중국의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의 기업들이 진짜 월드컵의 리얼 큰 손들이야.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중국 기업들이 FIFA 월드컵 자체에 투자한 게 진짜 중국 기업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월드컵 경기장과 중계 화면, 기술 시스템, 소비자 마케팅 이걸 싹 다 장악하려고 한 게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레노버, 중국 레노버라는 기업이 FIFA의 최상위급인 공식 기술 파트너가 됐어요.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지 감도 안 와요. 단순 로고 노출이 아니라 노트북, 서버, 데이터 센터, 인프라, AI 솔루션, 대회 운영, 방송, 데이터 분석, 이걸 싹 다 레노버가 합니다. 이 계약이 체결됐어요. 레노버 중국 거였는 줄 몰랐어? 레노버 중국말로 리엔시앙 몰랐어요? 아이고, 레노버 중국 겁니다. 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레노버는 피파 월드컵을 거대한 AI, 클라우드, 디바이스 쇼케이스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장이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본선에 못 갔지만 월드컵이 돌아가는 컴퓨터와 AI 시스템은 중국 기업 로고가 싹 다 박혀있어요. 자, 일단 레노버가 대빵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센스는요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에 이어 2026 피파 월드컵 공식 스폰서로 들어갔어요. 투자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 세계 시청자에게 월드컵은 하이센스 TV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아예 심어주는 거야. 대형 TV, RGB, 미니 LED, 레이저 TV를 대량 판매하는 거. 이게 하이센스의 목표예요. 이번에는 하이센스가 광고판만 산 게 아니에요. 하이센스 디스플레이 기술은 국제방송센터의 VAR 운영에도 들어갔고 피파와 함께 경기장 접근성, 관람 환경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이센스 이 기업도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중국 기업들이 이게 어마어마하냐면 여러분들 뭐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도 많잖아. 그 TV를 진짜 사셨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G가 물론 지금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옛날에 아직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못할 때 그때 한국 뭐 삼성이든 LG든 뭐 TV를 만들든 노트북을 만들든 뭐 만들어봤자 5천만 명한테 파는 거야. 그 5천만 명 이상 팔려면 해외로 나가야 돼. 근데 중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빨리 크냐? 일단 중국은 뭐 노트북이든 TV든 만들었다. 일단 인건비도 싸고 가격이 싸잖아요. 거기서 경쟁력을 일단 가져가고 그 다음에 14억한테 파는 거야. 해외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14억한테 까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기업 성장 이 속도는 그냥 말도 안 되게 빠를 수밖에 없고 돈이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진짜 돈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데 있긴 해.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질이 떨어진다? 그건 외국에서는 하는 야 하이센스 TV 그거 쓸 바에는 그냥 LG 거 쓰는 게 낫지 않나? 야 뭐 하이센스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걸 왜 사?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중국 내에서는 약간 좀 소분홍들 위주로 국뽕에 많이 취해 있어요. 일단 국산, 그 다음에 가격이 겁나 싸요. 가성비와 그 다음에 국뽕. 중국은 국뽕 마케팅이 굉장히 통해요. 물론 그 국뽕 마케팅이 요즘 슬슬 무너지고 있어요. 저번에 다뤘던 그 화웨이 관련된 이런 마케팅을 보면 지금 중국인들도 그런 국뽕 마케팅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먹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하니까 그게 뭐 성장할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 갔느냐. 여러분들 중국의 대기업 중에 진짜 또 자금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그런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또 요번에 들어가 텐센트 어마어마한 기업이지. 근데 텐센트 아니야. 텐센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텐센트에 버금가는 자금력을 가진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또 피파의 스폰서 계약을 맺습니다. 어디냐? 알리바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멍뉴라는 회사입니다. 멍뉴 무슨 회사냐? 우유 회사예요. 한국에는 뭐 매일 우유도 있고 서울 우유도 있고 뭐 한국에도 우유 회사 많잖아. 뭐 상하 목장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중국에 멍뉴라는 우유 회사가 있습니다. 우유 파는 회사야. 근데 여러분들 우유 파는 회사가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을 수 있냐? 여러분들 이 멍뉴라는 이 기업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멍뉴 이거 세계 500강 기업입니다. 우유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참 중요한 게 한국 우유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5천만 명한테 팔아.
근데 중국 우유는 14억한테 팔아요. 우유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우유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 우유의 짭퉁이 되게 많아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 이 멍류라는 브랜드의 우유를 마셨었어요. 자, 이 멍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건강과 영양 이미지를 전 세계에 파는 이런 마케팅을 위해서 피파에 이번 월드컵에 투자를 합니다. 중국 유제품 기업 멍류는 2026, 2027, 2030 피파 주요 대회 스폰서 계약을 이미 맺었대요. 2030년까지. 월드컵을 통해 우유, 유제품 브랜드를 글로벌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스포츠, 건강, 영양 이미지를 얻는 그런 전략이에요. 피파도 멍류가 2026 월드컵을 포함한 장기 상업 파트너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디가 돈을 많이 썼느냐? 중국의 방송국. 중계권에 아주 큰 돈을 투자했어요. 중국 대표팀이 탈락했어도 중국 내 축구팬은 워낙 많아가지고 중국 중앙방송 계열 CCTV죠. 여기서는 2026, 2030 남자 월드컵과 2027, 2031 여자 월드컵의 중국 본토 독점 중계 재판매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계권만 얼마로 계약을 했느냐? 6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판이었냐면요. 자, 봐봐. 이게 얼마나 큰 판이었냐면 2026년 월드컵의 중국 핵심 기업은 현재 레노버, 하이센스, 멍류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멍류라는 우유 기업은요. 옛날에 별의별 거 다 했어. 할리우드 영화 투자도 많이 하고 진짜 웃겼던 게 마블이었나? 뭐 우주 관련된 이런 영화야. 근데 우주 비행 그 우주사들이 뭐 우주로 가가지고 뭐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주에 가면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우주에서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뚝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서 갑자기 멍류 우유가 나와요. 멍류 우유가 나와. 할리우드 영화에. 할리우드 영화 소재가 우주 관련된 건데 우주에서 먹는 이 특별 우주 음식에서 멍류 우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주인공이 그거를 딱 쥐어가지고 찢어서 마시는 모습까지 나와요. 얼마를 투자해야 그렇게까지 해줄까?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태우는 회사가 멍류예요. 이런 회사 레노버, 하이센스, 멍류 이런 회사가 중심인데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이들 중국 기업의 스폰서 투자 총액을 약 5억 달러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억 달러를 투자를 했대. 근데 여러분들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5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7,650억입니다. 지금 환율로 7,650억.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투자했다고? 중국 기업이 월드컵을 위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중국 기업들의 광고 스폰서 지출이 얼마였느냐? 14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14억 달러면 얼마냐? 여러분들 2조 2천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줄였냐? 제가 추측하기에는 물론 지금 중국 경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인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적게 이렇게 기사를 낸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이런 액수를 잘 조작을 하니까. 중국 경기 침체와 스폰서 비용 상승 때문에 참여 기업 수와 총액이 다소 줄었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이 월드컵의 뭐라 해야 될까? 월드컵의 이 무대, 이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벤트. 그냥 약간 거의 중국이 먹겠다 하는 그런 기세야. 이번에도 딱 이거예요. 중국 대표팀은 못 가도 월드컵의 기술, TV, 유제품, 중계, 시장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이 다 먹겠다. 이런 포부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이 정도 돈도 피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스폰서 돈이잖아. 근데 왜 피파가 굳이 32강에서 48강까지 이렇게 늘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피파가 중국 팀이 들어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48강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보도된 건 없으니까. 하지만 숨어있는 의미에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계속 월드컵은 32강으로 운영이 됐는데 왜 48강으로 이게 늘려줬느냐? 왜 늘려줬을까? 그 숨은 깊은 뜻 곳에서 대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중국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야. 피파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내진 않았지만 부인을 못해요. 중국이 이 월드컵에 들어오기를 피파는 바라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요번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만약에 요번에 중국 팀이 월드컵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원래 피파가 이 중계권 있잖아. 이 중계권을 얼마에 팔려고 했는지 알아요? 중국 팀이 만약에 이 월드컵에 들어왔다. 본선 진출을 했다. 피파는 3억 달러에 팔라 그랬어. 3억 달러. 근데
3억 달러에 팔려고 그랬다가 중국이 이제 대표팀 그 본선에 진출을 못하면서 피파의 협상력이 확 떨어진 거야. 만약에 중국이 본선 들어왔다. 피파의 협상력은 야 이제 중국 경기 중국인들 원할 거 아니야. 야 3억 달러 내놔. 그거보다 싸면 안 팔아. 중국 축구팀 안 볼 거야? 응원 안 할 거야? 야 중국 본선 진출을 했는데 내가 48강까지 이렇게 협상력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이 요번에 떨어졌잖아요. 협상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피파는 그걸 알아. 중국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순간 이 중계권이고 뭐 기업 스폰서 이런 돈들이 배로 올라가요. 피파 입장에서 이거야. 중국이 국뽕 마케팅을 너무 잘 알아. 야 중국이 본선 진출했는데 이 정도 돈도 투자 안 해? 레노버 노트북 중국 팀을 응원합니다. 이런 거 메시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광고 안 할 거야? 중국 기업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기업은 때려 죽어도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해야지. 그러면 진짜 피파로 몰려드는 차이나 머니가 지금 뭐 5억 달러? 야 50억 달러도 들어갈 수 있어. 5억 달러 이 돈도 아니야. 카타르 때 14억 달러 들어갔대잖아. 카타르도 중국 진출 못했잖아요. 근데 중국 머니가 14억 달러 들어갔는데 중국 팀이 본선 진출을 해봐. 50억 달러? 14억 달러? 중국 사람들 말로 하면 샤오이스. 중국 팀이 들어갔는데 돈 안 쓸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피파도 그걸 아는 거야.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중국 제발 본선만 진출해다오.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얼마나 이 월드컵에 진심이냐.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중국팀 본선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진심을 발휘할 건지는 이건 진짜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금력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피파도 그걸 알아. 그러면서 48강까지 늘려줬어. 근데 이 새끼들 왜 또 이번에도 본선 진출 못했어? 열불 나는 거야. 왜 못했을까?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중국 축구의 제일 큰 문제. 뭐 아까 골을 못 넣는다, 수비가 딸린다, 뭐 용병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중국 축구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중국의 문제. 중국 축구의 문제 뭐냐? 축구 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 앞에 전문가들, 중국의 평론가들이 중국 축구의 문제 이렇게 기사 냈잖아요. 그건 그냥 10%, 20% 차지할 뿐이야. 중국의 8, 90%의 중국 축구의 문제는 축구 비리예요. 축구 비리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몇 명이 돈 받아 먹었다 이 수준이 아니야. 중국의 축구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팀 감독 선임, 선수 발탁, 리그 경기, 클럽 운영, 유소년 투자까지 전부 거대한 축구 비리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국 기사로도 이건 다 나왔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리티에예요. 리티에가 전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2024년 12월 뇌물수수, 공여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뉴스 발표에 따르면 이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 받은 뇌물 규모가 여러분들 1억 2천만 yuan, 한국 돈으로 약 250억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감독이 뒷돈으로 250억을 해먹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해먹어봤자 몇억, 몇십억 많아봤자 몇백억.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이 감독만 해먹었느냐? 이 감독이 이 돈을 여러분들 이 중국의 이런 비리, 뒷돈 해먹는 이 시스템은 한 명만 잘나가지고 뒷돈을 해먹느냐 아니에요. 내가 해먹기 위해서는 내 위에, 내 밑에, 내 주위에 일 도운 애들 서로 같이 주머니를 채워줘야 돼. 우리가 같이 구려야 돼. 같이 구려야 우리 같이 해먹지. 안 그래? 그래야 안전하지. 우리가 같이 비리를 저질러야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할 거 아니야. 야, 네가 구려? 나도 구려. 우리 구린 애들끼리 서로 비밀. 오케이? 같이 해먹자. 그럼 과연 리티에랑 함께 해먹었던 그 주위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들 몇 명일까? 몇십 명일까? 몇백 명일까?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리티에가 만약에 250억을 해먹었어. 그 위로는 얼마나 해먹었을까? 이따가 그 통계가 다 있거든요. 맛배기로 한 개만 딱 얘기해드릴게요.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 천슈유엔 8,100만 yuan을 해먹습니다. 8,100만 yuan이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감독 250억 해먹었죠? 축구협회 주석, 협회장이지 그러니까 200억. 이렇게 해먹은 애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표한 명단만
지금 대충 한 열 몇 명 돼요. 저런 돈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거를 누가 조사해요?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까지 같이 해먹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 탈세하고 싶어요? 탈세하고 싶으면 국세청까지 같이 해먹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까지 해먹는다니까. 진짜로 한 배 태우면 돼. 나를 조사하려는 새끼를 한 배 태워버리면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중국이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진핑은 옛날부터 중국 축구를 국가 산업으로 키우라 그랬어. 시진핑이 진짜 중국 축구를 얼마나 중요시 하냐면, 그래가지고 중국 축구에 돈을 많이 뿌렸는데 나중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시진핑이 연임한 지, 재임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애들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야. 시진핑이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싹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다 조사했어. 자, 한번 봅시다.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 천슈유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도가 크게 됐어. 중국 축구계 최대급 부패 수사 중 하나로 다뤘고, 중국 축구협회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처벌이 됩니다. 깨끗한 새끼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었지. 자, 2024년 중국 축구협회는 승부 조작, 여러분들 어떻게 해먹는지 알아? 승부 조작, 도박 관련 2년 수사 끝에 선수 38명과 클럽 관계자 5명, 총 43명을 영구 제명을 하고요. 중국 공안 발표에 따르면 조작된 경기는 그동안 총 120경기, 관련 축구 클럽은 총 41개. 이 정도면 일부 일탈이 아니라 그냥 이 생태계 전체가 그냥 조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해줬잖아. 여러분들 이 축구 조작 어떻게 하느냐. 이 리티에 감독이 이게 원조인 게, 예를 들어서 이 감독이 축구 클럽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축구팀이 있어. 그 다음에 어느 축구팀이랑 같이 붙게 되잖아. 감독을 찾아가요. 야, 우리 요번에 2대1로 니들이 져줘. 2대1로 니들이 져주면 어디 보자, 니들 감독이랑 그 다음에 주전으로 올라가는 축구 선수들 한 명씩 내가 얼마씩 줄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거기 선수 포함 감독까지 다 돈 받아 처먹었잖아요. 아, 입 닫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과가 원한 대로 나옵니다. 중국 축구 이런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라 120경기였다. 그 뜻은 즉 뭐다? 그냥 중국의 축구 업계 전체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축구장에서 쇼를 했던 거였어요. 정해져 있었던 결과로.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왜 월드컵 진출을 못한지 알아요? 중국이 아직 월드컵 경기 조작까지는 못해서. 중국이 나중에 월드컵 경기까지 조작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때 중국이 월드컵 진출하는 날이에요. 4강, 8강 결승까지 갈 수 있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 중국을 까는 게 아니라 이건 중국에서도 다 발표한 거야. 리티에, 천슈엔 얘네들 이따가 명단 쫙 읊어드릴 거거든요. 야, 죄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2026년 올해까지도 계속 후속 징계가 이어졌어요. 중국의 축구협회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인물들을 포함해서 총 73명에게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을 시켰고 13개 클럽에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는 리티에와 천슈엔을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왜 여러분들 이런 축구 비리가 왜 중국의 월드컵 탈락과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분석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굳이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비리는요 실력을 아주 조용히 갉아먹어요. 어떻게 갉아먹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대표팀 감독과 선수 선발의 신뢰가 완전 무너져요. 선수 선발 어떻게 합니까? 실력 좋은 애 필요 없어. 실력 좋고 막 축구 잘하고 막 정의감 넘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안 써. 선발팀에 누구 쓰냐? 너 쇼 잘해? 야, 필요할 때는 져줘야 되기도 하는데 너 잘할 수 있어? 대신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그러면 그 축구 선수는 거기에 안 넘어간다. 그럼 그 클럽에서는 얘를 안 뽑아요. 근데 그럼요, 오케이, 돈 벌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죠. 그때 뽑는 거야. 그게 축구 선수의 선별 기준이 되어버려. 왜? 같이 구려야 되거든. 같이 구려야 뒤탈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럼 그 선수 입장에서는, 자, 난 이제 축구장에서 연기를 해야 돼. 가끔씩은 질 줄도 알아야 돼. 열심히 축구 연습해야지. 이럴까? 축구 연습을 안 하지. 할 필요가 없지. 왜 해? 그래서 뭘 하느냐? 돈은 받았잖아. 돈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스포츠카 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여자애들이랑 놀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축구 선수들이 그런 사생활 문제,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터져요.
스포츠카 몰고 어디 가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는 둥, 뭐 어디 룸사롱을 갔다는 둥, 뭐 어디서 뭐 또 뭐 이런 스캔들이 진짜 많이 터지는 게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 왜? 다 쇼니까. 난 실력이 필요 없어. 그러면 쇼만 잘하면 돈이 들어오잖아.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인생 즐겨야지. 한쪽에 여자 한 명씩 끼고 막 스포츠카 몰고 막 술 마시고 뭐. 이 축구 실력이 늘겠어? 늘 리가 없지. 야 그냥 진짜 동네 아저씨보다 못한다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 아예 안 새져 나가겠어? 그러면 이 냄새를 맡고 오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냄새를 맡고 오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야? 열심히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팀을 살리겠습니다. 아 감독님 저 입 무거워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이라도 할게요. 야 자살골 넣으라면 자살골도 넣을게요. 저 말 잘 듣습니다. 어떻게 저 같이 해먹을 수 없을까요? 이런 선수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축구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경쟁력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악순환으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냐? 두 번째, 리그 수준이 가짜가 되죠. 승부 조작이 있으면 선수들은 진짜 압박 속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 이겨야 하는 경기, 버텨야 하는 경기, 뒤집어야 하는 경기, 실제 실력 경쟁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오늘은 시간대 어느 때 제가 뚫고 들어올 텐데 그때 내가 안 막으면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실력이 안 늘잖아. 그러면 이제 국제 무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인도네시아한테도 발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악순환이 한 개 더 들어가요. 어떻게 된다? 세 번째, 유소년 투자가 썩습니다. 유소년 축구. 중국은요, 여러분들 축구 학교, 훈련장, 유소년 육성을 엄청 외치면서 실제로 돈도 미친 듯이 거기로 부었어요. 왜? 시진핑이 중국 축구 살려야 된다. 중국 축구는 국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가겠어. 근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어? 리티에한테 250억 들어가고 저 전슈엔 축구협회장한테 200억 들어가고 또 저기 누구한테 몇백억 들어가고 저기 누구 몇백억 몇십억 이 시진핑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진짜 시진핑이 사형 안 때린 것만으로도 얘네들 진짜 용하게 살아남았어. 야 무기징역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새끼 사형 안 때린다고? 시진핑 엄청 열받았을 텐데 10년 동안 속이면서 해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뭐 이 유소년한테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돈들이 제대로 선수들한테 안 가는 거야. 협회, 클럽, 지도자 라인 이쪽이 부패해가지고 여기서 다 해먹으니까 진짜 재능 있는 아이가 못 올라와요. 올라오는 구조가 없어. 진짜 재능 있는 아이는 못 올라오고 같이 해먹을 사람. 이것도 줄타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야. 무조건 관시 있는, 관계 있는. 잠깐만, 유소년 축구 선수가 한 명 왔어. 힘이 좋아. 축구 잘해. 얘 누구 자식이야? 딱 물어봤을 때 그냥 뭐 보통 가정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얘랑 같이 해먹을 게 없는데 얘가 이거 폭로하면 안 되는데. 야, 얘 탈락. 또 한 축구 선수가 들어왔어. 유소년 축구 선수가 들어와서 야, 얘 집 뭐 하는 집안이야? 얘 그 누구 어디 그 뭐 어디 소속 어디 뭐 무슨 장의 자식입니다. 잠깐만 그 장이면 그 나랑 연출 되는데. 그 새끼 굴인데 우리랑 같이 해먹는 애인데 그 집 자식이면 비밀 지키겠다. 야, 얘 축구팀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구팀도 줄타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악순환으로 뭐가 된다? 대표팀 분위기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리태가 대표팀 감독까지 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끌던 사람이 부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받았다라는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조직은 월드컵 예선 같은 큰 경기에서 결속력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일단 다 털 거 털고 뭐 징계 받을 애들 징계 받고 쫓아낼 축구 선수들 다 쫓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축구 좀 잘하는 애들이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감독이 뭐 20년 징역에다가 뭐 얼마 해먹었고 개판인 거야.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되지.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월드컵 나오면서 뭐 이런 거 솔직히 전 세계는 중국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중국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딱 선수 뛰면서 막 이런 게 들릴 거 아니야. 저 새끼들 비리 축구하는 애들이야. 야, 저 새끼들 조작 축구하는 애들이야. 야, 이번 경기에 얘네들은 조작 안 했나? 야, 저 새끼들 뒷돈 안 줬어? 야, 인도네시아한테 뒷돈 매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릴 것처럼의 그런 심리적 부담. 그러니까 뭐 결속력이 나오기가 힘들지. 그래서 중국은 축구에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시진핑이 앞서서 중국 축구에 돈을 썼고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어? 선수 육성으로 간 게 아니라 도박, 승부 조작, 자리 거래, 보여주기식의 행정, 경기 조작 이런 걸로 다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벌을 얼마나 처벌을 많이 했냐? 일단 천슈엔 무기징역 때렸고요. 그 다음에 리티에 20년 나왔습니다. 전 감독. 그 다음에 뿌자오차이 전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전 축협 당서기 부주석 징역 14년 나왔습니다. 벌금 10억 때렸어요. 해먹은 돈이 얼마냐? 해먹은 돈이 100억입니다. 해먹은 돈이 100억이고 벌금은 10억, 징역 14년. 야, 이거 해먹을 만한데? 여러분들한테 90억 주고 징역 14년 갔다 오라 하면 잠깐만, 90억 나누기 14 하면 야, 연봉이 얼마야? 야, 연봉이 거의 막 6억 7억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징역 14년 어떻게 가능? 90억에? 야, 진짜 와, 얼마나 해먹었으면 진짜. 자, 그 다음에 전용량이라는 사람, 전 중국 축구협회 상무 부비서장, 국가대표 관리부장. 봐봐, 그 줄줄이 다 나왔어. 징역 14년 나옵니다. 이 사람도 뇌물 많이 해먹었고. 그 다음에 유홍천 전 축협 부주석 징역 13년 나왔어요. 이 사람도 리그 승격, 사업 운영, 인사 관련 뇌물 엄청 해먹었고. 그 다음에 류이 전 중국 축구협회 사무총장 징역 11년 나왔습니다.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나왔습니다. 축협 운영 관련 뇌물수수 혐의고. 그 다음에 리위이 전 축구협회 부주석 징역 11년 나왔고요. 약 얼마 해먹었냐? 이 사람은 약 30억 해먹었네. 어휴, 청렴하네. 너무 덜 해먹었다, 야. 자, 그 다음에 마정权중국 슈퍼리그 회사 회장 징역 11년 3개월 나왔고요. 이 사람도 뇌물 수수했고. 그 다음에 동정 전 중국 슈퍼리그 회사 총경리 종经理 CEO죠. 징역 8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하이 전 중국 축구협회 심판관리부장 6년 6개월 징역 나왔고요. 류레이 우한 축구관리센터 전 간부 징역 2년 6개월 등. 여러분들 이렇게 징역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 아까 일단 공개한 것만 140명 140명이었나? 공개 안 한 자잘구리 한 사람들 더럽게 많습니다.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축구는 감독 한 명이 썩은 게 아니라 중국 축구협회 회장부터 뭐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 그러니까 공산 간부들까지 다 끌어들인 거야. 대표팀 관리, 심판까지 다 매수하고, 그 다음에 슈퍼리그 운영팀까지 매수를 하고, 심지어 같이 붙는 상대 팀의 감독, 선수까지 다 매수해가지고 그냥 거대한 쇼장이었어. 리얼 축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털리고 막 재정비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축구팀 안에 실력을 제대로 갖춘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 없지. 그러니까 피파에서 32자리에서 48자리까지 늘렸는데도 중국이 못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피파가 또 기대하는 중국의 소비력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때 그때도 중국은 대표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중국 대표팀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해외 구매력 있잖아. 해외 가서 그 축구를 보는 중국 인구수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10만 명이었어. 10만 명.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만약에 중국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중국 팬들 몇만 명이 나가서 볼까? 대표팀이 없어. 탈락했는데도 10만 명이 나갔어. 2018년도에. 근데 만약에 중국 팀이 본선 진출했다? 100만 명? 200만 명? 파급력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러면 중국이 전체가 다 월드컵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률이 얼마 나올까? 플랫폼 트래픽이 얼마나 나올까? 야, 그 정도 트래픽과 시청률이 나온다? 피파 입장에서는 어깨에 막 그게 다 돈이야. 야, 우리 이 정도 봐. 광고주들한테 돈 미친듯이 뜯어내지. 실제로 여러분들 피파의 사무총장도 2026년 중국 중계권 계약 발표에서 중국 시장이 글로벌 축구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고 중국 팬들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직접 강조했었습니다. 한 나라를 콕 집어가면서. 이번에 피파가 번 돈이 100조 넘는다고요? 그 중에서 중국한테 번 돈이 얼마야? 그리고 피파는 알고 있어. 중국이 본선 진출하는 순간 지금 중국한테 버는 거에 한 10배는 더 벌 수 있겠다. 이거를 피파는 알아요.